뉴스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파헤치기에서는 모닝톡에 이어 추석 연휴에 대해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네, 추석이 이제 연휴 첫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예, 오늘부터 시작됐죠. 네. 이 보통 통계적으로 보았을 예. 때 추석 4인 기준 이 상차림 비용을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뭐 해마다 네. 추석 때와 설 때가 되면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가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항상 발표할 때마다 저 느꼈던 게 있는데 가격에 매년 가격에 변동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오르는 게 일반적인 추세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랑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비교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비교하냐면 이제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맞아요. 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결 구도로 이게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교를 하면 항상 재래시장이 싸게 나오죠. 네.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그 평균 비용으로 봤을 때 4인 기준 전통시장이 23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형마트가 3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는 전통시장이 약 7만 원 정도 더 저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저는 이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이제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당연히 가까운 우리 그 아파트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추석에 대한 문화적 어떤 그 상식도 함께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추석에서 가장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사실 송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설날에는 없어서 안 되는 게 뭡니까? 설날에는 떡국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떡국은 사실은 흰 쌀을 쓰지 않습니까? 흰 쌀을 쓰는 건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깨끗한 순결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럼 송편은 뭡니까? 송편은 이제 이게 8월 15일 보름달이니까 둥근 달처럼 둥글어야 되는데 송편은 둥글지가 않아요. 그죠? 네. 거의 뭐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송편은 이제 말 그대로 솔잎으로 찐 떡이 송편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송편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안에는 햅쌀로 만들어서 그 안에 햅곡식을 잔뜩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반달처럼 만들어져 있지만 찌고 나면 이제 둥글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송편을 이 추석 때는 먹는 거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둥근 음식을 먹습니다. 이 추석 때는요. 중국에는 월병이라 그래갖고 네, 둥글고 큰 음식을 먹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스키미당고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보름달처럼 이렇게 둥근 음식을 먹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쪄야만이 둥그러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안에는 아주 푸짐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민 편의를 위해 물가 비교를 해서 이제 게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러니까 그 지난 5일 기준으로 이렇게 물가 조사를 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랬는데요. 네. 그것도 역시 대형마트, 그다음에 전통시장, 그리고 이제 기업형 마트, 이제 SSM이라고 그러죠. 기업형 마트 이거를 조사를 한 거죠. 33개를 조사를 해가지고 각각 농산물도 있을 거고 또 수산물도 있을 거고 축산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한 그 33개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요. 역시 전통시장하고 SSM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걸로 나와 있고요. 대형마트는 이들에 비해서 조금 높은 걸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한번 참고로 하면서 아직 장을 안 보셨다면 그걸 참고로 해갖고 한번 좀 가장 높은 가격, 가장 낮은 가격 품목별로 틀리거든요. 그쵸. 또 대형마트라고 그래서 반드시 비싼 것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형마트도 경제적인 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혹시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여행하는 삼아서 재래시장도 가보고 대형마트도 가보고 그래서 가장 경제적으로 좀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안 좋으니까는 가장 경제적인 환경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쇼핑을 하거나 이렇게 그 시장을 보면서 좀 문화적 어떤 그 연휴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서 파는 물건들이 이 재래시장에서 파는 물건들보다 조금 더 손질도 되어 있고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또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가정주부 그다음에 젊은 주부 입장에서는 전통시장보다 대형마트를 더 선호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편의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래시장도 전통시장도 우리 뒤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대의 트렌드에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의 현대화, 그다음에 서비스의 어떤 그런 그 차별화,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품질에 대한 어떤 우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공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통시장도 많이 향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맛대로 아날로그적인 어떤 맛과 멋과 풍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형마트는 편리함과 다양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즐기는 것이 더 좋지 어느 것 하나 좋고 어느 것 나쁘고 어떻게 비싸고 싸고를 굳이 단정 지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요 많은 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주부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과일이지 않습니까? 과일, 음식장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들이. 네, 이번에 이제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과일 수원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일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편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실은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더 사실 올해는 걱정이 이제 두 가지였죠. 하나는 태풍 피해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이제 이제 사실은 물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는데 태풍 피해 때문에 걱정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추석이 일찍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열흘 정도 빠르더라고요. 빨리 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곡식들이 덜 익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확량이 그만큼 적을 것이고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않겠는가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이제 사실은 밤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밤이 예년에 비해서 약 44% 정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도라지나 이렇게 약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9%, 30%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반면에 많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떨어졌죠? 무 같은 경우는 태풍 피해가 거의 없으니까요. 한 68% 정도 떨어졌다 그럽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네요. 배추나 계란, 돼지고기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20%대, 10%대 이렇게 많이 하락한 그런 것이 있었고요. 사실 비교적 올 추설 이 명절은 성수물품들이 비교적 안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아직 안 보신 분 오늘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내일 추석을 지내니까는요. 그러면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재래시장에서 볼 것 또 뭐 큰 대형마트에서 볼 거를 이렇게 차별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제수용품을 미리미리 사놓으시지만 아무래도 이제 추석 전날인 오늘 또 가장 많이 구매해서 오늘 TV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모닝톡에서도 잠시 다뤘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요새 워라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라밸이라는 거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더군다나 주 52시간 이게 이제 제도화되면서 어떤 삶의 어떤 그 여유, 문화적 어떤 향유를 많이 강조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런 젊은이들 사이에서 혼추족이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혼자 추석을 보내는 족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왔던 신조어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간편식품 있지 않습니까? 배달식품이라든지 이런 간편 용품, 식품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하던데. 유통업계 수요가 많이 늘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늘었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글자글 전 부치는 냄새가 안 나고 또 오손도손 송편 빚는 풍경이 없고 심지어는 성묘하는 것도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석을 안 지내는 경우도 있고 지내더라도 이렇게 아주 약식으로 지내는 것이죠. 간편하게. 그래서 실제로 이 워라밸 때문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생활에 어떤 그런 문화의 어떤 변화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HMR 제품, 그러니까 이 가정식 간편 음식이 아주 호응을 띠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년 대비 2% 정도가 증가했다 그럽니다. 이런 물품들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집에서 고생하가면서 애써 음식을 장만할 필요가 없이 주문 예약을 하면 딱 눈앞에 와 있으니까. 정해진 품목이 정해진 시간 안에 그리고 또 맛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편리할 수 있는 어떤 생활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량도 전년에 비해서 20% 정도 늘어났고요. 또 제품의 종류도요. 예전에는 뭐 5가지, 10가지 이렇게 되다가 지금 약 40개 품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품목은 다 가능하다는 소리네요. 대형마트에서 백화점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심지어는 전통시장이 뒤에 보이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 풍경인데요. 전통시장에서도 전도 붙여주고 음식도 장만해주고 제사상 같은 거 하나부터 10까지 맞춤형으로 다 해서 아예 납품을 해주는 거. 요즘 대한민국이 배달의 민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배달하면은 사실 거의 로켓
리스트에 버금가는 빠른 그다음에 완벽하게 이렇게 이 배달을 해주기 때문에요. 원하는 거를 언제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쪽 관련된 유통업체가 많이 매출이 올랐다고 그러고요. 또 홈쇼핑 또 있지 않습니까? 네. 홈쇼핑을 통해서도 이 추석 성수품을 구매하는 것들이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유통업계 쪽 수요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죠.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추석도 그렇고 설도 그렇고 우리 민족의 명절은 하나의 전통이고 역사고 문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특히 추석을 때는 뭡니까? 명절 때는 소중하게 만나는 우리의 역사란 말이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소중하게 만나는 우리의 역사를 함께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것이 다 불편하고 힘들고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꾸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워라벨이라는 등등의 이유로 혼자만의 시간을 또 나만의 우리 그 힐링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는다면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점점 멀어지고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역사와 문화의 가치 또 나눔의 가치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기 불황과 또 며칠 전 불어닥친 태풍 링링으로 인해 물가가 인상되었을까 걱정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팁으로 알뜰하게 준비하셔서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병광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